화장실 청소는 좀 깨끗하게 해줘야지, 서희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오후 7시 더 크라운 호텔 3층 연회장. 둥근 테이블 여러 개에 50대 여성들이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울렸고 벽면에는 승도 고등학교 28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구석 쪽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무채색 블라우스, 그 주변으로 박현주와 동창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모임하는 거 알고 청소 더 열심히 했어. 박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화려한 금목걸이를 한 그녀는 윤서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동창들도 웃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천천히 주먹 쥐었습니다. 박현주가 윤서희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아? 청소일은 시급제지? 윤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서희야. 박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더 많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서희야, 딸은 잘 크고 있어? 윤서희의 손이 더 세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학은 갔어? 우리 애들은 다 대학 갔는데 너희 애는? 박현주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물어봐서 뭐해? 청소 일하면서 학비 내기 힘들잖아. 연회장 안에 다른 대화 소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시선이 윤서희에게 향했습니다. 윤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박현주가 윤서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뭐 일일인데 뭐 그치? 박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연회장 저편에서 누군가 건배를 외쳤습니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희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6시, 호텔 지하 직원 통로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복도 끝에서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강민주는 점검 서류를 든 채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깨어나기 전 호텔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묶은 머리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볍게 흔들렸고 걸레를 쥔 손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뒷모습을 지나치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매가 먼저 보였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매도, 코도, 이마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선도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그 얼굴, 봄날 벤치에서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윤서희는 강민준을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초, 2초 그녀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질 듯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 옆을 지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랐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초, 10초. 복도에는 세제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고 저 멀리서 윤서희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회장실에는 강민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고 빌딩 불빛들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묶은 머리, 걸레를 쥔 손. 커피가 잔 가장자리를 넘어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얼룩이 서류를 적시며 번져갔지만 강민주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빈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에서 커피가 책상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조용한 회장실에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틀 후 오후 6시 호텔 직원 출구 앞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차 안에서 200m 떨어진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윤서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출구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윤서희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안겼습니다. 강민준의 시선이 젊은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핸들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의 혈관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주는 20년 전 자신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증명사진, 거울 속 자신의 젊은 얼굴. 저 여성의 얼굴은 그때의 자신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서희가 무언가 말을 하자 딸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차 안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다른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의 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핸들 위에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주차장에는 그의 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호텔 3층 연회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 여성 20명 남짓이 둥근 테이블 여러 개에 나뉘어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승도 고등학교 28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와인병과 안주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구석 쪽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무채색 블라우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손. 그녀는 다른 동창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자랑하는 소리, 자녀 자랑, 남편 직장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화려한 금목걸이를 한 그녀는 윤서희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 2명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서희야, 오랜만이다. 박현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윤서희를 훑고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고개를 들어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박현주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며 윤서희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윤서희의 무채색 블라우스, 액세서리 없는 목, 화장기 없는 얼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났었잖아. 공부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박현주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못 갔지? 연회장 안의 웃음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동창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윤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만 조금 더 세게 포겠습니다. 애 아빠는? 박현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 결혼은 했어? 옆에 앉은 동창 한 명이 박현주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에이, 그런 거 물어봐서 뭐해. 다들 사정이 있는 거지. 박현주가 그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정? 남자 잘못 만나서 혼자 애 키운 게 무슨 사정이야? 박현주의 목소리가 테이블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러 시선이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그나저나 애는 잘 크고 있어. 대학은 갔어? 박현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학비 내기 힘들지 청소일로 얼마나 번다고. 옆에 앉은 동창이 다시 박현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그만해. 박현주가 그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우리 다 동창인데 이런 것도 못 물어봐. 다른 테이블에서도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윤서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여다가 손을 멈추고 다시 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주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윤서희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근데 넌 여기서 일하잖아. 청소. 윤서희가 처음으로 박현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변명도. 응, 맞아. 윤서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청소 일하고 있어. 박현주가 짧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 2명도 따라 웃었습니다. 박현주가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일이라도 있으니까. 요즘 나이 들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모임하는 거 알고 청소 더 열심히 했어. 화장실은 깨끗했어. 연회장 안 여러 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현주에게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윤서희는 다시 무릎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 잔을 들어 건배를 외쳤고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박현주가 테이블 중앙에서 떠들썩하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동창들도 그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와인을 더 따랐고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희가 앉은 테이블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무릎 위의 손은 여전히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동창 몇몇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자세로 그는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뒤로 또 한 명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화 소리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이 연회장 중앙쯤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 와인잔, 웃음 섞인 얼굴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남아있던 대화 소리마저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이 지배인 뒤에서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 셔츠, 넥타이. 그는 말없이 연회장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호텔 사람인가? 근데 분위기가 뭔가 다른데. 박현주도 와인잔을 내려놓고 입구 쪽을 봤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이 그녀에게 작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박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지하 통로, 형광등 불빛, 30년 전 그 눈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인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강민주는 박현주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연회장 바닥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테이블의 동창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박현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박현주 씨 맞으십니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현주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누구시죠? 박현주의 목소리에는 아직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들도 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크라운 호텔 관계자입니다. 강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박현주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준과 눈높이가 맞춰지자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귀댁 남편분께서 오늘 오후 저희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셨습니다. 박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사고요. 네. 강민주는 박현주의 얼굴을 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경찰이 와 있습니다. CCTV 확인 중입니다. 박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보험 처리 문제가 있어서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현장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주는 당황한 얼굴로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숫자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박현주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연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박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현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박현주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박현주가 동창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박현주가 연회장 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남편이 사고 냈대. 경찰까지 왔다던데? 아까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박현주의 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던 동창 2명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쫓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3사람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야, 분위기 이상해졌네. 한 동창이 작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회장을 천천히 훑다가 구석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윤서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3초, 손이 다시 펴졌습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지배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강민준은 연회장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어색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 남편 큰일 난 거 아냐? 경찰까지 왔다잖아. 뭔 일인지 몰라도 심각한가 봐. 근데 저 호텔 사람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 같았어. 동창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박현주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까? 분위기도 이상해졌고.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모두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다시 보자. 현주한테 무슨 일인지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근데 서희는 괜찮아? 아까 현주가 너무 심했던 것 같은데. 한 동창이 윤서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이 335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와인병과 접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마지막 동창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힌 입구. 윤서희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들어왔지만 강민주는 커튼을 반쯤 내린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희 입사 지원서. 강민주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인적사항, 경력사항, 가족관계. 그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자녀 윤지우 1999년 11월생. 강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바랜 종이.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1999년 2월 그녀가 연락을 끊은 날. 잉크가 조금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입사 지원서를 다시 봤습니다. 1999년 11월.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1999년 2월. 손가락이 두 날짜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2월, 11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수첩, 입사 지원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세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회장실에는 강민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두운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우의 SNS였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서희와 윤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 식당에서, 공원에서,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 게시물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진 케이크 앞에 앉은 윤서희, 옆에서 웃고 있는 윤지우. 글 엄마 생일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강민주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보던 그 미소였습니다. 다음 게시물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글 엄마 덕분에 오늘도 행복해. 강민주는 다시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같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윤서희의 웃는 얼굴, 윤지우가 엄마를 아는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휴대폰 화면을 보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화면을 껐습니다. 캄캄해진 휴대폰 화면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3일 후 저녁 6시 호텔 직원 출구. 윤서희는 출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밖에는 윤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한숨을 내쉬고 얼굴에 미소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윤지우가 달려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희는 평소와 달리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어딘가를 보는 듯 하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얼굴로 윤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윤서희가 깜짝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 지우야,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 윤지우가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서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 있겠어.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윤서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말해도 돼.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윤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윤지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박현주의 집 거실에는 그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동창 연락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한 명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현주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현주야, 그때 일은 괜찮아졌어? 박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다 해결됐어. 별일 아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 있었고 보험 문제로 며칠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박현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희 말이야. 너도 봤잖아. 그때 좀 불쌍하지 않아? 응, 그러게 좀 그랬어.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친구니까. 도와준다니? 상대방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서희가 받을까? 자존심 있잖아. 박현주가 소파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지. 혼자 주면 거절하겠지만 우리 다 같이 모은 거라고 하면 받을 거야. 응. 다들 돈 조금씩 모아서 서희한테 전달하자. 청소일만으로 살기 힘들잖아. 나이도 있고. 그럼 좋은 일이니까 나도 동참할게. 고마워.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현주는 다른 동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처음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은 후 박현주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5일 후 오후 2시 호텔 근처 카페.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고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박현주와 동창 3명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윤서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희의 잠만 그대로였습니다. 박현주가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희야, 우리가 내 사정 알잖아. 박현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몇몇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받아. 뭔데? 윤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조금씩 모은 거야. 넌 혼자 고생했잖아. 박현주 옆에 앉은 동창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희야, 청소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윤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아. 난 필요 없어. 뭐가 괜찮아? 박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일로 얼마나 번다고 나이도 있는데 우리는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받아. 박현주가 봉투를 윤서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윤서희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고마운데 받을 수 없어. 에이 왜 이래? 박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받아. 받아 그냥. 윤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테이블 위에 놓으려 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 정말 미안해. 박현주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윤서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봐봐. 박현주가 다른 동창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이렇게 거절하네. 자존심 진짜 세다.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그냥 받아. 우리 마음인데. 옆 테이블 손님들이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서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먼저 갈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가는 그녀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현주는 그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마지막까지 찍다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봤지? 저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안 받네. 이틀 후 저녁 7시 다른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 동창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윤서희는 없었습니다. 박현주가 와인을 마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동창들이 박현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번에 서희 도와주려고 했던 거 있잖아. 박현주가 휴대폰 화면을 동창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윤서희가 봉투를 거절하는 장면만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희의 표정이 화면 가득 차 있었고 손이 떨리는 모습까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려 했는데 자존심 세워서 거절함. 동창들이 영상을 봤습니다. 몇몇이 휴대폰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현주가 동창 단톡방에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뭐야 우리 마음도 모르고. 수진, 그렇게 자존심 센데 왜 동창회는 나와? 은희, 돈 없으면 받을 것이지. 30초 만에 댓글 10개. 현아, 좀 이상한 사람인 듯. 정희, 우리가 모은 돈인데 이렇게 거절하면 기분 나쁘지. 민지, 딸은 직장 다닌다며? 그럼 돈 좀 있을 텐데. 박현주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윤서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영, 그래도 자존심 있으면 거절할 수 있지. 미나, 우리가 좀 오버한 거 아니야?
하지만 곧바로 다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경,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사나? 수진, 아니 진짜 이해 안 됨. 은희, 다음 동창회 때 오지 말았으면. 현아, 딸한테 얹혀 살면 되잖아. 옹호 댓글은 순식간에 묻혔습니다. 댓글 30개를 넘어섰습니다. 40개. 지영이 다시 댓글을 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창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주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5개, 50개. 박현주가 와인잔을 든 채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실. 강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윤지우의 SNS 사진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의 시선이 그 사진에서 모니터로 옮겨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문서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창회 단톡방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호텔 보안팀에서 올려보낸 자료였습니다. 스크롤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박현주의 과거 발언들이 하이라이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도승그룹 임원이야.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어. 애는 외고 나와서 지금 해외 유학 중. 명품 가방만 수십 개야. 강민주는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조사보고서였습니다. 실제 정보, 남편, 중소기업 과장, 거주지, 시댁 전세, 자녀, 일반고 졸업 후 국내 대학, 명품 가방, 대부분 모조품. 강민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어 2개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명단에서 고른 이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아 씨 맞으십니까?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더 크라운 호텔 관계자입니다. 최근 저희 호텔 직원이 동창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아, 서희 말씀이신가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김민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도 박현주가 좀 심했다고 생각했어요. 서희는 아무 잘못 없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7시 한 레스토랑 2층 룸. 룸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와인병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동창 15명 정도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희는 없었습니다. 박현주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파리에서 산 거야. 동창들이 감탄하며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김민아가 와인을 마시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너희 남편 도승그룹 임원이라며?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우리 남편이 그 회사랑 거래하는데 그런 사람 없다던데? 룸 안의 대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은 다른 계열사로 옮겼어. 최근에. 그래? 언제? 한 2달 전? 김민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수진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주야, 저번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 세 채 있다고 했잖아. 그럼 종합부동산세 엄청 나오겠네. 박현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좀 나오지. 얼마나 내? 그게 우리 집은 한 채인데도 작년에 500만 원 넘게 냈거든. 세 채면 몇천 원 나올 텐데. 박현주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창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희 애 외고 간다고 했지? 우리 애랑 같은 학교인데 한 번도 못 봤어. 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 저번에 본 거로고 위치 이상했는데. 질문이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애는 외고 아니고 특목고였어. 내가 잘못 말했나 봐. 명품은 친구 거 빌린 거야. 내 건 진짜야.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주야, 미안한데 확인 좀 해볼게. 뭘? 도순그룹 임원 명단. 키보드 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김미나 쪽을 봤습니다. 여기 임원 명단인데 내 남편 이름 없는데? 이수진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강남 쪽 거래 많이 아는데 내 이름 한 번도 못 봤다던데.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외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내 이름 없어. 박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너네가 왜 이래? 룸 안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주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야? 박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침묵. 이수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너 서희한테 했던 말들은 뭐야? 서희 무시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박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서희는 진짜 청소부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김미나가 조용히 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서희는 청소 일해. 그런데 거짓말은 안 했잖아. 동창들이 박현주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현주를 에워쌌습니다. 박현주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룸을 나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박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 시어머니.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당장 호텔로 와,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예? 무슨, 호텔에서 연락 왔어. 회장이 너 보자는데. 박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잔소리 말고 당장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현주는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룸 안의 동창들이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룸을 뛰쳐나갔습니다. 30분 후 그랜드 호텔 최상층 복도.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쪽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고 그 앞에는 박현주와 60대 후반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박현주는 핸드백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후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일정이. 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박현주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습니다. 회장님 진짜 무섭다니까. 응? 한 번 찍히면 업계에서 끝이야, 완전히. 박현주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박현주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40분. 박현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공정하시잖아. 잘못한 사람만 정확히 짚으시더라.
회의실에서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50분, 복도 끝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박현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시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은 방 안쪽에 있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현주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본 그 남자,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책상에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앉으시죠.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현주는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윤서희 씨를 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박현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강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박현주는 강민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강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현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10초의 침묵. 그럼 됐습니다. 강민준이 책상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가보시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박현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박현주의 팔을 잡아 끌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시어머니가 박현주를 돌아봤습니다. 너 뭔 짓을 한 거야? 박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창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호텔 회장이 직접 나서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입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자초지종 다 말해.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바깥 출입하지 마. 우리 집안 망신시켰는데 얼굴 들고 다니게. 같은 시각 회장실. 강민주는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고 저 멀리 호텔 직원 출구가 작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강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주는 휴대폰을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윤서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복도를 청소하거나 지금쯤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마중 나와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학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 윤서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한참 그 사진을 보다가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호텔 로비.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청소가 막 끝난 대리석 바닥이 희미한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에는 야간 직원 한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희는 로비 한쪽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카트를 밀며 직원 통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새벽 점검을 마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손에 든 서류 가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20m, 10m, 5m.
윤서희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강민준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윤서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5미터쯤 지났을 때 강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0.5초,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윤서희는 그 자리에 서서 카트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로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어 직원 통로로 향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카트 손잡이를 쥔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3분 박현주의 집. 박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박현주 님이 나가셨습니다. 박현주는 단톡방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승도구 28회 동창의 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거실. 박현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박현주는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시어머니. 박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집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네, 동창들한테 전화 왔어. 박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에 자랑하던 것들 다 거짓말이었다며? 어머니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집 상황. 네가 동창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고. 침묵. 답 안 해도 돼. 이미 다 들었어. 박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고 호텔에서도 쫓겨나고. 너 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죄송합니다. 당분간 혼자 있어. 나나 내 시아버지 얼굴도 보지 말고.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현주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박현주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그랜드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그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동창회장. 연회장 문이 열리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눈을 떴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일어나 커튼을 쳤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4시. 박현주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동창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김미나, 이수진, 최지영. 손가락이 김미나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거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직원 출구. 윤서희가 출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윤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지우가 달려와 윤서희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내가 사줄게. 윤서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집에 재료 있어. 에이, 오늘은 내가 사주고 싶은데.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우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윤서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윤지우가 어머니의 팔을 더 꼭 끼며 웃었습니다. 뭐든 좋은 거면 돼. 윤서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거야. 두 사람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윤지우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윤서희가 가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200m 떨어진 주차장.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희와 윤지우가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모습. 윤지우가 무언가 말하며 웃는 모습. 윤서희가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 두 사람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기 직전 윤지우가 무언가 말했고 윤서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텅 빈 골목을 한참 보다가 핸들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과는 반대쪽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100m의 호텔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10시 회장실. 강민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30년 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축제날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 20대의 윤서희와 강민준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조금 바랬고 모서리가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출력한 사진이었습니다. 윤지우의 SNS에서 가져온 사진. 윤서희와 윤지우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두 사진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전 윤서희의 얼굴, 지금 윤지우의 얼굴, 눈매가 같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같았습니다. 강민주는 30년 된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윤서희의 얼굴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마, 눈, 코, 입. 그리고 윤지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된 사진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두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 장의 사진 위에 포개졌습니다. 강민주는 한동안 그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두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된 사진을 먼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우 사진을 그 위에 놓았습니다. 서랍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윤서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강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